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상태 잠깐 체크하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다음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요. 예, 기다리신 분들께 일단 죄송하고 제가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막 아이디어가 이렇게 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영상을 올리는 거를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예. 단순히 조회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진정성 있는 가치를 담은 그런 영상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재 바로 볼 수 있는 게요. 예, 라이징 웨지 패턴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예, 그려지고 있고 잠깐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한번 위로 올라선 모습이죠. 예, 다행히 거래량도 회복이 됐고요. 거래량이 회복되고 다시 양봉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3만 3천불 밑으로 3만 3천불 정도를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또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만 3천불 부근 요 지지선이 한번 이탈되는지 이 부분 체크해야 되고 만약에 이 33,500불 요 지지선을 이제 이탈하고선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3만불 여기 기존에 있던 저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예, 27,000불 예,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음, 일단은 한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일봉에서 이제 예, 밑꼬리를 좀 달았지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제 매수 거래량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오늘 매수 거래량이 좀 올라와주지 못하고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약간 좀 지루한 횡보장이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이 코인 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 음, 데이터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데이터의 가치에,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데이터의 가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그 얘기를 오늘 또 잠깐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기술이 AI랑 IoT, 요 두 개가 이제 핵심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랑 사물 인터넷. 요거 두 개 일단 우리가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녹아 들어와서 이런 사물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은 우리의 좀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조금은 더 우리의, 삶을 좀 더 이제 향상시켜 줍니다. 이 두 기술의 접목이. 근데 요 이전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빅데이터. 우리는 이 빅데이터에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요 산업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이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 빅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집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데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이유는 이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될수록 딥러닝이라는 거래요. 딥러닝.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학습한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야. 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선 더 좋은 제안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런 가치들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똑똑해지려면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이 방대한 빅데이터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 인공지능이 이런 사물 인터넷에 접목이 될수록 앞으로의 사물들, 우리가 지금 일생생활에 쓰고 있는 사물들의 그런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데이터의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목을 하냐? 앞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데이터의 양이 곧 기업의 가치다. 그동안의 이제 기업들은 생산력, 어떤 생산성, 그리고 어떤 자본의 힘,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 이런 게 다 또 생산성에 귀결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렇게 어떠한, 제조와 서비스, 이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산업은 데이터가 만들어낼 부가가치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만들어낼 부가가치에 집중을 해야 하냐? 그러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뭐, 소비 패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딱. 소비 패턴을 수집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기업의 데이터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입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치화돼 가지고 이제 그런 재무제표에 기입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빅데이터가 앞으로 이제 빛을 발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데이터의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수치화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데이터들이 어떠한 수치가 매겨지면서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데이터 자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자산이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와줘야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용도로 필요한 게 바로 이 빅데이터다. 그럼 데이터를 습득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 행동 패턴을 예측해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AI다. 자, 예를 들게요. 재밌는 거 예를 들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치킨을 먹고 콜라를 마셨다. 이 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딱 습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머릿속에 넣어줬어요. 자, 사람이 치킨을 먹고 콜라를 마셨네. 자, 그 다음 사람 B 사람이 또 치킨을 먹고 콜라를 마셨다. 자, 두 번째 사람도 치킨을 먹으니까 또 콜라를 마셨네. 치킨을 먹으면 콜라를 마시려고 하는 욕구가 크구나. 이걸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C라는 사람이 치킨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 AI가 이 C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추천해 줄 수가 있죠? 콜라를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치킨을 먹었어. 그러면은, 콜라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 다음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예측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제안을 더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있는데, 그렇다면은 AI는 그 다음 C라는 사람에게 콜라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콜라를 권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콜라를 마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변수라는 게 있어요. C라는 사람은 카페인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콜라 대신 사이다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카페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콜라를 마신다는 것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이다를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될까를 또 수집을 하겠죠.
그런 카페인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브로콜리를 좋아한다. 카페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브로콜리를 좋아한다는 그런 또 뭔가 특징을 잡아냈다고 해볼게요. 그런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카페인을 싫어한다. 라는 정보를 학습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D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D 사람이 나와요. 이제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브로콜리인가요? 를 주로 먹는다. 딱 요거까지 된 거야. 이 사람이 또 치킨을 먹었어.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브로콜리를 챙겨 먹어. 그럼 브로콜리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카페인을 싫어해. 그럼 카페인을 싫어하면 뭘 해? 사이다를 추천해야지,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사이다를 추천하면은 사이다가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콜라보다도 더.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계속해서 높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계속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AI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시장의 효율적인 소비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가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견고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의 신뢰와 정보를 어떻게 우리는 평가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할까? 바로 그게 나와주는 게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블록체인이 나와주는 거예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신뢰를 이제 보장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정보를 저장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에 주목하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린 봐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가상자산이 어떤 데이터를 품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데이터를 담보하는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정보료를 받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돼요. 그 데이터의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예. 그게 앞으로 다가올 프로토콜 경제 이 생태계예요. 그게. 예.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바뀔 생태계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플랫폼이 이 역할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요. 이런 빅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아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더 제한했을 때 그 소비자들이 더 쉽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맞춤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더 쉬워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기도 더 쉬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빅데이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 프로토콜 경제를 우리는 이런 빅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새로운 경제 구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경제 구조,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코인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기술을 담보하고 있는 기술 자산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 구조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프로토콜 구조에 우리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코인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자산의 그런 프로토콜이 이 시장에 나와서 이 시장에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계속해서 이런 지금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가 있죠? 뭐 소셜 마켓 이런 마켓들을 볼게요. 뭐 쿠팡 볼게요. 쿠팡이 어떤 물건을 팔지 않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아이템들을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비를 하기 쉽고 정말 내가 이게 필요했던 거다. 맞아, 이거 나 필요했던 거야. 자기가 몰랐던 것도 소비하게 된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플랫폼 독과점이 아닌 어떠한 하나의 기술들이 그 기술마다, 프로토콜들마다 그 지분을 이제 우리가 넣고 우리 모두가 그 프로토콜 구조에 참여를 해서 부가가치를 나눠 갖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의 가치를 품고 있는 기술 자산을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하고, 과연 그 기술 자산이 어떠한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투자에 좀, 판가름을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알고, 그 안에서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뭐 되게 좀 흥미 있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심 끝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식의 영상이 좀 앞으로 당분간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왜냐면은 코인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할 거라면은, 투자를 할 거라면은, 이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장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그런 펀더멘탈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타를 치실 분들, 이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볼 필요가 없으시고, 그분들은 이제 저기 트레이딩하는 영상 그런 거, 그런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장기적인 펀더멘탈 공부,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앞으로 다가올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보여줄 모습들, 이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투자의 본질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대요. 네, 시작됐습니다. 장마 시작됐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케빈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